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인터컨티넨탈 알펜시아 평창 서울 세일즈 앤 마케팅 팀에서 근무하는 호텔리어 제드라고 합니다. 영어 이름이신가요? 호텔리어 같은 경우는 뭐 영어 이름을 쓰게끔 돼 있긴 한데 임창정이랑 그 노래 사랑의 숲에 길을 잃다 그 제드 아니죠? 네, 당황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노래 몰라요? 알긴 아는데 여기서 이렇게 나올 줄 몰랐습니다. 왼손에 반지자. 호텔리어로 일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지금 만 12년째고요. 호텔 리조트 업무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처음으로 들어갔던 직장은 이제 용평 리조트에서 이제 처음으로 직장 생활 시작했고요. 거기서 이제 또 스카우트잼 받아서 이제 켄싱턴 호텔에서 근무를 했었고 지금 여긴 세 번째 직장, 여긴 알펜시아 리조트입니다. 어떻게 호텔리어 재밌으세요? 계속 뭐 보람도 느끼고 또 성취감도 느끼고 또 제가 지금 세일즈 앤 마케팅 부서는 뭐 매 순간 실적 압박이나 이런 스트레스가 항상 있는 편입니다. 근데 그런 스트레스보다도 뭐 일을 해서의 성취감 뭐 이런 게 더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이 업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호텔리어라는 직업 자체가 파트가 되게 많을 텐데 둥그름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호텔리어 그럼 주로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가요? 휴식, 호텔에 주는 기능은 그게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각종 부서들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맞이하는 건 이제 객실, 프런트 부서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조식을 드신다든지, 뭐 레스토랑을 이용하신다든지, 아니면 부대 시설을 이용하신다든지, 그럴 때 이제 다 각각 맡은 그런 업무들이 있습니다. 호텔리어 처음에 어떻게 데려오게 되신 거예요? 예, 저는 사실 대학교도 뭐 호텔과나 뭐 관광과는 안 나왔고요. 처음에 저도 이제 언론 쪽 일을 하고 싶어서 계속 그쪽을 계속 트라이 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뭘 했으면 좋을까 생각 진로 고민을 좀 하다가 뭐 찾아보니까 이제 호텔 리조트는 워낙에 큰 자본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뭐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호텔 리조트가 되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안정적인 직군을 찾다 보니 이렇게 호텔리어에 처음으로 들어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호텔리어 딱 들어왔을 때 생각했던 것과 똑같던가요? 아니면 너무 근데 처음에 왔을 때는 한 달 일하고 그만두려고 했었습니다. 너무 생소했었고 일단은 이제 그때 이제 고객에 대한 응대 이런 스킬들도 많이 떨어졌었고 그런데 이제 뭐 한 달이 이제 갑자기 이제 두 달이 되고 좀 계속 일에 대한 적응이 되다 보니 뭐 고객들 상대하는 것도 그렇고 제 판촉 영업에 대한 스킬도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예, 그때부터 되게 재밌게 일했었던 것 같습니다. 프런트에서 일단 고객들 응대하는 것들을 먼저 시작을 했었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서울에서 TO가 나게 되면서 이제 서울로 다시 세일즈 마케팅으로 들어간 케이스입니다. 별별 다양한 사람 다 있겠어요. 예, 맞습니다. 어떤 사람이 좀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어요? 새벽에 오신 분인데 이제 갑자기 이제 고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되면 이제 대부분 이제 고층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 저층밖에 없다고 정정하게 설명드렸는데 네 알겠습니다. 고층 주세요. 뭐 이렇게 해서 실강이가 한국어를 잘 모르는 분인가 봐요. 아니 한국어 되게 잘하고 갑자기 이제 새벽에 전화가 프런트로 와서 한번 직원분이 올라왔으면 좋겠다. 이제 올라갔어요. 의자를 가르치시면서 저 귀신이 안 보이냐 앉아 있는 거. 그래서 너무 좀 당황스러워서 잘 안 보입니다 고객님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기는 지금 귀신이 있으니까 이 방에서 못 자겠다. 예. 지나고 나서는 이분이 약간 이제 객실 룸체인지라든지 뭐 업그레이드를 좀 요청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 그때 이제 좀 약간 스위트 룸으로 좀 업그레이드 해드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전국의 호텔리어 분들께 꼭 이걸 전해드리고 그런 손님 절대 업그레이드 해주지 말라고 전해야겠네요. 네. 정장 호텔리어 하면 이렇게 딱 보여야 되니까 딱 이렇게 정장 넥타이 딱 하시는데 항상 이렇게 출퇴근하세요? 네 맞습니다. 와, 안 힘들어요? 힘듭니다. 특히나 한여름에요. 네. 마이까지 입어야 돼요. 마이까지 입고요. 근데 주로 이제 고객들 영업 미팅을 나가면은 고객분들이 좀 넥타이를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고객분이 먼저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가 답답해 보인다고. 그러니까 저도 지금 답답해 보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호텔리어들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칼정장을 입는 게 애티튜드고요. 또 반대로 어떤 고객들은 어떤 호텔 지배인들은 깔끔하게 넥타이 메고 왔는데 왜 넥타이 안 매세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이 호텔리어들을 경험했던 고객분들은 네.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예의가 맞는 거고요. 헤어라든지 옷차림은 굉장히 신경 쓰는 편입니다. 저도 나이가 있지만 우리 때 호텔리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거 보고 되게 옛날 사람이신가요? 그거 보고 약간 환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때는 그 드라마를 보긴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뭐 제가 고등학교 시절이었고요. 그때 뭐 호텔리어를 하겠다는 생각은 없었고 그냥 막연하게 되게 멋있어 보인다. 되게 좀 약간 프로다워 보이고 뭐 영어도 쓰는 것도 되게 부러워 보였고요. 약간 좀 있어 보인다. 약간 그런 느낌의 드라마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직 해보니까 그때 호텔리어 같아요? 아니요, 전혀. 드라마일 뿐이고 호텔리어로 일하면서 장점이 있나요? 뭐 다른 직업보다? 저희가 이제 글로벌 체인 브랜드 호텔이다 보니 뭐 전 세계에 있는 IHG 호텔을 좀 저렴하게 직원가로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IHG 비싼 이름 같은데 비싼 거예요? 되게 다양한 브랜드들이 있는데 일단 IHG 안에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가 인터컨티넨탈 호텔 브랜드가 있고요. 뭐 그 이외에 뭐 홀리데이 호텔이라든지 홀리데이 익스프레스 뭐 다양한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저렴하게 예약할 수 있는 뭐 홀리데이 브랜드도 있고요. 뭐 비싸게 예약할 수 있는 뭐 인터컨티넨탈이랑 뭐 식스센스 호텔 뭐 다양하게 고객층에 맞게끔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제가 호텔리어를 일하면은 당연히 이 주변의 호텔리어들끼리의 커뮤니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뭐 다른 호텔 리조트를 갈 때도 뭐 그런 직원분들 지인 통해서 대부분 호텔들이 뭐 지인 추천가라든지 그런 거 운영하고 있는 호텔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렴하게 다른 호텔들 묵을 수가 있고요. 그럼 부대 시설 같은 것도 직원이면 싸게 이용하는 건가요? 아 그럼요. 저렴하게 할 수도 있고 아예 무료로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근데 IHG 그러는데 IHG가 뭐예요? 인터컨티넨탈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IHG에 있는 산하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많이 알다시피 뭐 메리어트, 힐튼, 뭐 IHG 되게 많은 브랜드들이 있는데 그냥 글로벌 호텔 체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수익적인 부분이거든요. 호텔리어 어느 정도 많이 버나요? 일단은 연봉이 높다고는 못하고요. 처음에 와서 이제 계속 연차가 쌓이면은 계속 이제 월급이라든지 연봉은 올라가겠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게 연봉이 높진 않습니다. 매년 조금씩 이제 연봉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뭐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한 2%에서 3% 정도 계속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알펜시아 유명하잖아요, 강원도에서. 알펜시아 같은 경우 몇 성급 호텔인가요? 여기는 지금 알펜시아 단지 내에는 지금 인터컨티넨탈 호텔이 5성급이고요. 그다음에 홀리데이 리조트 호텔 이것도 5성급. 호텔이 이제 2개가 5성급이고 그다음에 콘도미니엄 홀리데이인 스위트 콘도도 이렇게 총 3개의 프로퍼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이 5성, 4성, 3성 이런 차이가 뭐예요? 이제 예전에 이제 무궁화로 표기를 했었는데 예, 이제 지금은 다 별로 해서 별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체적으로 이제 한국관광공사에서 암행 평가를 통해서 등급을 선정을 하는데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레스토랑을 1개를 보유하고 있거나 연회장이 있거나 또 사성 같은 경우는 삼성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고 거기에 레스토랑이 2개가 있거나 그래서 이제 뭐 국제 회의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수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일단은 그 별 성으로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근데 호텔을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옛날보다 되게 편하게 많이 가잖아요. 예. 10년 전만 해도 그런 플랫폼들이 없었어요. 네. 이용객들의 연령대가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온라인 플랫폼들이 너무 잘 돼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호텔 하면은 막연히 제가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로 조금 문턱이 좀 높아 보이지 않잖아요. 여긴 돈 많은 사람들이 가야 되나 아니면 그런 거. 근데 요즘에는 이제 호텔도 많이 생기고 이런 숙박 비교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요즘에는 문턱이 많이 낮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어떻게 하면 호텔을 좀 저렴하게 예약할 수가 있나요? 다양한 요즘에는 이제 뭐 온라인 플랫폼들이 많아져서 되게 좀 다양하거든요. 예약할 수 있는 게. 뭐 기본적으로는 일단 저희 IHG 회원 가입을 하셔서 예약하시는 게 가장 최저가 보장이 되긴 하거든요. 회원 가입한 돈 들죠? 이제 무료 회원 가입도 있고요. 유료 회원도 있습니다. 엠베서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회원 가입만 하셔도 기본적인 IHG 회원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아니시면은 요즘에 좀 잘 나와 있는 뭐 야노자나 여기어때 뭐 아고다, 익스피디아를 통해서 예약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하면 많이 비싸잖아요. 양을 자른 데서 한 몇 프로 정도 할인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랭레이시라고 있습니다. 객실료를 정상가를 랭레이시라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다 저렴하게 판매는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입사를 여기 준비했을 때는 그냥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해요. 입사할 때 준비 과정 같은 게. 제가 뭐 호텔 자격증을 그때는 뭐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모든 회사에 똑같이 그냥 서류 전형에 통과해서 면접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입사한 케이스입니다. 요즘 친구들은 호텔 경영학과도 있고 호텔 조리학과도 막 있잖아요. 네. 그 친구들은 그러면
자격증이 어떤 걸 따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기타적으로 이렇게 호텔 업무를 할 때 자격증은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물론 단 하나 이제 영어를 좀 잘 해야 된다는 점이 있고요. 일단 영어 같은 경우는 뭐 토익이라든지 뭐 토플 이런 점수 같은 게 있으면 좋습니다. 취업 문턱이 호텔을 위한 공부만 따로 있는 건 아니네요. 어떻게 공부하면 호텔리어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기 웃기겠어요, 제가. 주로 이제 뭐 관광과나 호텔과를 나오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호텔 취업은 되게 쉽죠. 거의 대부분 외모 단정 위주로 많이 하긴 하겠어요. 근데 뭐 외모만 보진 않습니다. 뭐 제일 중요한 건 인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고객들을 접점에서 만나는 서비스직이다 보니 물론 뭐 기본적인 외모가 되면 좋지만 외모가 절대적인 평가 요소는 아닙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스마일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뭐 인상이 좀 안 좋게 생겼어도 웃으면은 정말 호감이 가거든요. 자, 그렇다면 좀 빨리 호텔에 취직하는 방법이 있다면? 제가 제일 빨리 하는 팁을 하나 드리면은 그 고등학교 때 호텔 알바 많이 하시면 됩니다. 고등학생들도 부모 동의를 받고 예,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데 주로 이제 저희는 이제 식음 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뭐 물론 이제 접시 같은 거를 빼거나 접시를 나르거나 뭐 간단한 업무 같은 거 그런 거를 하다 보면은 뭐 사회생활도 알바를 하다 보면 많이 늘 거고 그러면 이제 위에 관리자들한테 좀 눈에 띄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고등학교 졸업해서 바로 호텔리어로 취업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아, 정규로 면접 보고. 예, 이게. 정규로. 예. 미리 경험해보고 눈도장 찍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면 굳이 대학교를 안 나와도 빠르게 입사를 해서 빠르게 승진하는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사회에 눈치만 좀 있다면 고등학교 때부터 해도 싹수가 보이겠네요. 그럼. 우리 그렇겠다. 네. 호텔 업계 앞으로의 전망 어떨 것 같으세요? 불과 한 15년 전만 해도 주 6일제지 않았습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저희도 6일째였잖아요. 왜 그러세요? 지 세대들은 잘 모를 텐데 옛날에 이제 6일제 하다 이제 5일제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저희 관광 산업도 많이 발전이 됐었고, 그러다 이제 한국의 이제 GDP 수준이 3만 불을 넘어가면서 그때 이제 한번 붐업이 있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호텔업이라는 자체도 일단은 앞으로도 전망은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일만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뭐 쉼도 필요하고 쉼도 필요하기 때문에 리프레시도.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거는 호텔 리조트가 주는 그런 경험적인 측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선배로서 어떻게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호텔리어라는 직업 어떻게 추천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되게 추천합니다. 일단은 호텔리어를 경험을 해보면은 다른 직군에 가서도 정말 잘 되는 케이스를 많이 봤습니다. 일단 호텔리어를 뭐 계속 해도 좋지만 뭐 이렇게 일을 하다가 다른 직군에 가서도 굉장히 쉽게 잘 풀리는 케이스를 본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되게 일을 열심히 하고 그러면은 일단 눈에 띄게 됩니다. 근데 호텔 같은 경우는 뭐 주로 회사 임원진들이나 경영자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아, 그분들 호텔 이용하는 그분들이 직접 찍어서 이력 제안을 주시거나 그렇게 해서 제 후배들도 좋은 외국계 회사를 이직한 경우도 많이 봤고요. 또 이제 영어 같은 것도 잘하고 그러면은 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세일즈가 행사 유치가 좀 큰 부분인데 그렇게 행사할 때 의전들 VIP들을 잘 챙긴다든지 그러면은 솔직히 거기서 영어도 되고 또 서비스 마인드도 있고 그러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스카우트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괜찮다. 그러니까 굳이 호텔리어만 볼 게 아니라 이건 전반적인 사회생활입니다. 호텔리어를 꿈꾸고 있는 후배님들에게 조언 한마디 마무리를 좀 해주신다면 어떻게? 힘듦도 있습니다. 호텔리어는 뭐 감정 노동도 있고 그다음에 육체적인 노동도 있지만 그것만큼 또 보람된 것도 호텔리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밖에서 보는 건 되게 화려해 보이지만 또 백스테이지에서는 되게 힘든 게 많거든요. 대신에 이제 모든 직군들이 그렇겠지만 뭐 호텔리어도 물론 힘듦도 있지만 물론 장점도 많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